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뭔가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위성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고, 오늘은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이 언제든지 핵 레성으로 대답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과 적대 세력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위협을 했습니다. 뭔가 쏠 것 같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저는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네. 이제 북한의 그런 이제 전략, 전술 같은데 우리가 상당히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뭔가 좀 긴장을 확 올린 다음에 뭔가 또 협상으로 가고, 그래서 정말 우리 남북 관계에서 정말 오랜만에 지금 화창한 그런 기운이 좀 도는가 싶은데, 또 지금 어제 오늘 보면은 뭔가 먹구름이 쫙 끼는 그런 걱정 같은 게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데, 네. 제가 안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원칙적인 대응이다. 네.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까지에는 예. 정확한 어떤 정보파 그래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입장이 예단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이제 주의해서 보겠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하여튼 골칫덩어리입니다. 네, 특히 저희 야당으로서 늘 그냥 북한 때문에 항상 그냥 저희가 골탕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또 그냥 잠잠해졌는데 또다시 또 핵실험이니 무슨 탄도미사일 발사니 해가지고 또다시 지금 긴장 국면이 조성될 조짐이 있는데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예. 북한이 자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에 조금 이제 다행스럽다기보다도 이 현실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말한 주체가 조금 격이 좀 낮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북한이 관영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기자들하고 문답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구체성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그래도 하나의 어떤 여론 조성용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여튼 북한이 자제하고 더 이상 그런 분장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북한의 이 관계자들이 이렇게 이 협박성 발언하는 거를 정말 가슴 철렁하면서 보고 있을 분들이 바로 이산가족 상봉 기다리는 분들일 거예요. 정말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당 창건일 자기들끼리 그냥 조촐하게 축하 자리하고 이런 식으로 군사적 도발을 안 해서 예정대로 이산가족 상봉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만에 하나 북한이 이 군사적 도발이죠. 로켓을 쏘아 올리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유엔 결의 위반이고 국제적 제재가 바로 즉각적으로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은 돼야 된다 이런 또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좀 짜낼 수 있을까요? 가정을 전제로 물론 이제 청와대나 또 이런 데서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투트랙으로 어떤 정치 군사적인 측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산가족 상봉이다 이런 인도적인 측면 두 가지 다를 놓고 준비를 해 놓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 우리가 스스로 못한다. 그것도 찰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먼저 공언할 필요는 없다. 먼저 우리 카드를 보여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 하는 것으로 알고 준비하겠다. 치밀하게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산가족 상봉은 계속 우리가 꾸준하게 흔들리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또 적절한 응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예단하지도 말고 또 미리 이른바 시뮬레이션이라고 이거 그냥 몰래 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렇게 내놓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 없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 상황이 좀 복잡해서 오늘은 야당 얘기부터 좀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이 오늘 저녁에 만났더군요. 근데 결론 없이 헤어졌습니까?
총론에 있어서는 뭐 혁신의 방향이나 네. 앞으로 당이 혁신에 더 나서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의견에 접근을 받다고 발표가 됐고요. 네. 이제 다만 현안인 중앙위 연기 그리고 이제 재시민 투표 철회 문제에 있어서는 네. 이제 의견에 접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그 부분은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고 했기 때문에 예. 뭐 안철수 대표로 설득하는데 아마 한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중앙위가 지금 내일 열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일 몇 시입니까? 오후 2시에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한테 중앙위 연기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네. 1시간 20분 동안. 예. 그런데 어쨌든 중앙위는 예정대로 연다는 것이 문재인 대표의 현재까지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중앙위 연기 문제는 지난주 일요일부터 예.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하셨고 그 뒤에도 중진 모임에서 말씀하셨고 네. 또 저를 포함한 소위 말해 비기노 진영에서도 그 중앙위 연기를 계속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께서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그걸 연기하면 이제 본인의 리더십에 심한 타격이 온다. 그 혁신위에 대해서도 네. 혁신위도 아마 그 짐 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는 못 받겠다 그렇게 아마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있는 내일 거예요. 중앙위는 혁신안을 처리하기 위한 중앙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지금 재신임을 걸었지 않습니까? 예. 재신임은 지금 분리해서 늦춰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 예. 중앙위의 혁신안이 통과 여부에 예. 또 신임을 걸었고요. 그거가 별도로 재신임 투표를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재신임 투표도 뭐 바로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일단 예, 일단 연기했습니다. 일단 추석 국감 후로? 전후로, 추석 전후로, 추석 전에 전후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 국감 이후로 하자 하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언제로 연결이 되는지 예, 아직 그건 아직 결론이 확정 안 난 됐습니다. 상태고요. 예. 지금 국감은 추석 전에도 하지만 추석 연휴 예, 지난 예. 다음에 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재신임 투표를 할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났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 국회 일정에도 뭐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우선 당장 야당 의원들이 뭐 국감 아니라 당내에서 이것도 이 노선 투쟁하다 참 바쁘시겠네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유, 옆집에 이제 불나서 예. 많은 분들이 좀 불 구경하는 거 아니냐. 옆집에 분란 자꾸 일나고 뭐 또 탈당한다, 뭐 분당한다 이런 소리 들리면은 네. 새누리당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이제 정치라는 게 저도 뭐 경험이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국 두 개의 바퀴가 잘 가야 이제 앞으로 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뭐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한다, 뭐 창조경제한다, 또 정치개혁한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네.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당내 그 분란 지금 수습한다 이거로 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아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야당도 빨리 좀 중심을 잡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첫째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우선 문재인 대표가 이제 재신임을 한다 또 혁신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한두 가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밖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 뭐냐면은 혁신안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략공천 우리가 보통 말하는 20% 전략공천이 있더라고 보니까 야, 그게 지금 시대에 맞냐? 전략공천 20% 하면 공천 결국에 당권을 가진 사람들이 공천 칼을 휘두르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을 거기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재신임 투표라고 하는데 사실은 재신임이라는 것은 신임 투표한다는 건 영 좀 그렇거든요. 재신임 투표하면 제가 볼 때는 99% 아마 통과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안철수 의원 이제 뭐 혁신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던데. 안철수 의원이 원래 혁신위원장 맡아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고사했어요. 예. 자기가 거부해놓고 지금 와서 이제 혁신안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옆에서 또 감나라 배내라 이제 훈수하는 거 이러니까 사실은 좀 답답하죠. 어떻든 그래요? 결론적으로 빨리 우리 야당에서 좀 예. 중심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물론 저희가 뭐 당내 문제로 좀 골치가 아프지만은 또 국감은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언론에서 아무래도 지면이 좀 이제 적게 할애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네. 뭐 나름대로 국감은 충실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혁신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이 지금 지지도 낮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데 원칙은 사실은 이제 대표께서 혁신을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칙은. 예. 근데 이제 대표가 직접 안 하시고 제3자인 김상곤 이제 교수 김상곤 전 교육감을 이제 네. 혁신위원장으로
이제 임명해서 혁신을 추진했는데 뭐 제 판단에는 혁신위가 한 게 알맹이가 별로 없어요. 예. 이 혁신이 아니 통과됐을 때 당 지지도가 상승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뭐 표결도 하고 뭐 싸우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 혁신이 아니 통과된다 한들 내일 통과된다 한들 네. 국민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알겠습니다. 혁신했다고 예. 별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비판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문재인 대표님이나 또 당내 다른 구성원들도 조금 더 이제 마음을 열어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 당의 살 길이 뭔가 이것을 좀 더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종걸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유신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신임하겠다고 뭐 그렇게 또 공개적으로 발언했죠. 그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까? 정리됐습니다. 그 문제는 이종걸 대표께서 뭐 예.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네. 기자들하고 밥 먹다가 뭐 비유를 든 건데 네. 또 실제로 뭐 재신임 투표라는 게 실제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것도 과거에 권위주의 그 통치자들이 많이 애용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 또 민주주의자라고 하는 문재인 대표께서 재신임 투표 하는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하신 거고 예. 또 최재성 본부장이 뭐 또 원내대표 불신임 한 얘기는 그 너무 또 오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프닝이라고 판단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 야권에서 자꾸 이게 뭐 이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은 야권한테 좀 더 질문을 더 많이 드려야 되겠는데 그 참 그 안철수 의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혁신위에 대해서나 예.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자 혁신위원 중에 한 사람이죠. 조국 교수가 네. 당원 당규를 따르기 싫으면 나가라. 탈당해라. 나가서 신당 차려라. 이렇게 뭐 또 뭘 했더라고요. 아유 그것 때문에 또 우리 당원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뭐 당원도 아닌 사람이 아, 왜 그런가요? 저 당의 그 대표까지 지낸 분에 대해서 뭐 신당을 만들어라, 당을 떠나라라고 하느냐 그것도 좀 정말 독선이라고 보고요. 예. 제가 볼 때 혁신의 역할은 예. 혁신안을 잘 만들어서 당에 그 제출하면 되는 거기서 임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걸 받고 안 받고 그것은 또 당의 책임입니다. 네. 혁신위가 안을 만들어서 그것까지 그래서 물가까지 끌고 가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서 물까지 매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 우리 당이 최종적으로 선택할 문제다. 그 우리 당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회의원들도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혁신한다고 이미지가 되고 뭐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야 저희도 표를 얻을 텐데 사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예. 혁신위도 너무 그것을 자신들의 혁신안이 절대적인 선이다라고 하고 너무 밀어붙이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마치 그것을 반대하면 마치 기득권단인 것처럼 몰아치우고 하는 것 자체가 독선이죠. 알겠습니다. 내일 중앙위에 무기명 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퇴장하겠다. 이게 민진모의 입장이잖아요. 예, 민진모가 그렇습니다. 뭐죠?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는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아, 예. 저 의원님도 거기 저도 소속이시고요. 소속입니다. 예. 그럼 몇 명 정도 됩니까? 국회의원이? 한 25명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예. 이 25명의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퇴장하기로 지금 결의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받아들여질까요? 근데 이 문제는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혁신안 자체는 정책 사항이지만은 거기에 대표가 신임을 걸므로써 그 내일 혁신안 투표가 신임 투표가 돼버렸어요. 신임 투표는 이제 그 투표 결과에 따라 당 대표가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럼 인사에 관한 정책 투표가 인사 투표가 되고 인사에 관한 사항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투표하는 게 원칙이죠. 국회도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안건의 찬반에 따라서 대표가 사임이냐 아니냐 갈려 있는데 예. 대표가 면접에서 보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어떻게 거기에 반대해서 잘 표명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기명 투표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당당하다 생각합니다. 예, 내일 중앙위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시고요. 저 박민식 의원님, 그 선관위가 정종섭 장관 또 최경환 장관의 발언, 그 논란이 됐던 그 발언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죠. 어떤 논리적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린 겁니까? 아니 우선 그 당시에 현장에서 네. 새누리당 의원들 한 150명 뭐 테이블마다 있지 않습니까? 네. 우연찮게 제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김무성 대표하고 그 있는 자리 바로 옆에 있어서 네. 아주 가장 가까운 데서 본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야당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좀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아주 관련된
지원하는 주무장관이 예. 그러니까 부적절한 처신임에는 맞다. 예. 그러니까 여러 번 사과를 했어요. 사과했는데 예. 그런데 부적절했다. 이것이 과연 뭐 탄핵이다 또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냐. 쉽게 말하면은 국회의원 한 150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장관 이제 와가지고 있으면 사실 장관이라 하더라도 뭐 어리벙벙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누가 건배사 한번 하십시오. 지금 뭐 결혼식 가가지고 덕담한 거거든요. 총선 필승 내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선거법 위반이다. 근데 선관위가 요즘 시대가 뭐 선관위다, 검찰이다, 뭐 법원이다. 어떤 뭐 한명숙 총리가 뭐 무슨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니까 또 야당에서 무슨 공안정국이다. 또 선관위에서 이제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다라고 하니까 뭐 여당의 앞잡이다. 이거는 옛날 프레임입니다. 요즘에 우리 예. 정부 기관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여당 편을 못 듭니다. 네. 선관위 안에도 알겠어요. 선관위원들이 여러 분 계신데 야당 추천의 선관위원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특정한 새누리당 그 연찬회에서 특정한 사람들만 있는 데서 그리고 내용도 그냥 덕담 수준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구체성도 없고. 예. 그래서 이것은 알겠습니다. 좀 이제 좀 처신이 좀 부적절했다. 예. 이런 정도에서 이야기할 것이지 예. 이것을 탄핵 소추까지 한다. 선거관리 주무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은 있었으나 이것이 이 탄핵 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법 예. 위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아닌데 뭐 탄핵 예. 소추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제출했습니다. 예. 이거 야당에서 좀 걷어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당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다른 장관도 아니고 선거 예. 주무장관 아니겠습니까? 행안부 장관이라면은 예. 선거를 관리하는 장관인데 선거는 관리하는 장관이 여당 연찬에 가서 총선 필승하면은 과연 그 공무원들 선거 관리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예. 장관이 뭐 여당 필승했으니 여당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하, 그리고 예. 우리가 그래서 공무원들도 평소에 자제하다가도 새누리당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뭐 장관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좀 도와줘도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또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건 엄정하게 처리해야 되고요. 네. 탄핵하기 전에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하나만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실은 예. 뭐 열린우단 잘 됐으면 좋겠다 한마디 덕담한 거 가지고 탄핵까지 됐어요. 아니 그거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 문병호 우리 의원님도 법조인이시라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아마 탄핵 소추라는 것은 제가 경상도 말로 표현을 하면 어마무시한 이것은 제도입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 정도가 아주 중차대할 때 하는 아주 특이한 제도예요. 그래서 지난 한 10년, 뭐 20년 동안 탄핵으로 이렇게 소추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이외에 거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번 사안을 굳이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다라고 하면은 야당에서는 당연히 회의만을 제출하겠죠. 회의만. 근데 회의만을 제출하는 것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야당의 속사정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복잡하다고. 그래. 예. 예. 왜 회의만을 제출하지 않고 탄핵 소추를 제출했습니까? 어차피 이게 본회의 가면 이게 뭐 부결이 될 건데. 이제 회의만하고 좀 다른 게 탄핵안은 이제 예. 법령 위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아하. 사유를 가지고 하는 건데 네네. 정종수 장관이 명백하게 선거법을 위반했다. 공무원법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으로 해야 한다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한 거죠. 근데 되게 지금 국회 의석 구성이라든지 또 예. 여당의 입장을 보면 예. 뭐 이게 본회의 가면은 부결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절차 처리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여당에서는 기한이 여기까지 됐으니 이제 그냥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 처리해야죠. 처리해야 된다. 처리해야죠. 예,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예. 부결시켜라. 그렇습니다. 여당이 예, 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두 분 다 미방이십니까? 예. 미방이라 그러면 또 잘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원래 전체 말이 뭐죠? 미방이가?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미래창조과학 제일 긴 방송통신위원회. 쉽게 말해서 이제 ICT와 방송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창조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해서 이제 이 국감을 지금 진행 중이시죠. 근데 여기서 포털뉴스의 공정성 논란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네이버나 다음에 그 CEO들을 지금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죠.
지금은 정인으로 채택이 뭐 야당의 반대 예.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채택이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예. 아, 그럼 이제 안 부르는 겁니까? 이제 예. 종합 국감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야당에서는 아직 그 응하지를 않고 있죠.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쪽이 지금 여당입니다.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 이제 저도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선 포털 뉴스의 뭐 편향성 이런 걸 우선 떠나서 포털이라는 것이 네이버나 다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에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재벌이에요. 조그만 중소벤처회사가 아닙니다. 그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면 네이버 검색해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네이버 보고 잡니다. 아니, 연합뉴스를 보셔야지. 아니 그 정도로 물론 연합뉴스가 영향력이 있지만 포털도 못지않게 영향이 크죠. 예, 그래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예.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쉽지만은 지금 방송 또 페이퍼 신문 또 뭐 통신 네. 이런 데 대해서는 각종 법적인 장치나 규제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비해서 포털은 어떻게 보면은 뉴 미디어지 않습니까? 법의 공백지대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누리면서 혜택을 누리는 만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오늘 내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많이 문제 제기되어 왔죠. 이 IT SNS가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법이 못 쫓아가면서 생기는 이 틈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점들까지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포털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예. 부르는 것이다. 예. 예. 아니 그거는 저희도 좋습니다. 당연히 예. 그런 부분에서 입법 미비가 있으면 입법을 해야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나 저 네이버의 예. 그 사주격인 의장들을 불러가지고 뭐 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언론 자유 침해죠. 그것은 소위 말해서 길들이기 아닙니까? 네. 당신들 뭐 여당에 불리한 기사 쓰면은 혼나. 조심해 이런 메시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죄송합니다. 종편 사장들 다 불러야 됩니다. 조중동 사장 불러야 되고요. 아니 지금 뭐 포털에서 사실 뭐 야당한테 유리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여당이 뉴스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론의 사명은 이제 정부 비판 아니겠습니까? 비판적인 그러니까 사명이 당연히 비판적인 기사 많이 나오는 거죠. 야당 비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오히려 지금 종편을 보면 그냥 야당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 포털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갑자기 지금 갑니까? 포털 사장 한다고 저는 잘 됐다. 하긴 뭐- 이 기회에 종편 사장도 불러보자. 이렇게 아니 지금. 종편도 저 네, 방송통신위원회를 그렇습니다. 관할하는 네. 미방에서 다룰 수는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 아니 그러면 포털도 부르고 같이 한번 종편도 부르죠. 부르면 같이 되잖아요. 한번 불러도 좋겠어요. 종편의 영향력도 무시 못하니까. 아니 예. 그것도 좋은데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하셨는데 왜 저는 좀 궁금한 것이 네. 포털은 그냥 종편이든 지상파 방송하고 다른 것이 이것은 단순한 언론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언론 성격도 있고 또 통신의 성격도 있고 그냥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의 성격도 있고 뭐 벤처회사 성격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우리가 거죠. 알고 있는 언론과는 좀 다른. 예. 그런데 예. 야당에서 복합적 성격이 야당에서 있죠. 예. 소위 말하는 삼성이다, LG다 무슨 재벌 회장들 뭐 지금 롯데 신동빈 회장 불려 나가지 않습니까? 네. 막 늘 부르자 한다고요. 유독 매출이 몇 조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몇천억 원이에요. 근데 유독 네이버나 다음 뭐 CEO 부른다는 데 대해서는 다른 재벌 회장 많이 부르자면서 여기는 그렇게 또 반대를 해서 그러니까 언론 자유가 위축될까 언론 자유 봐 위축되는 지금 거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언론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왜- 다르죠. 좀 왜 다르죠. 그래 그렇게 유독을 그러니까 감사는지. 저는 뭐 같이 한번 불러가지고 한번 다음 카카오도 부르고 다음도 부르고 네이버도 부르고 조중동도 부르고 종편도 불러가지고 네. 뭐 언론이 공정성을 한번 따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 미방이 국감에 아주 그래서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